무대 위에서 노래하던 24의 청춘이 단 한순간에 7미터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부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고는 없었고 기계는 스스로 움직였죠. 딸을 잃은 어머니는 세상의 모든 문을 두드렸습니다. 돌려받은 건 침묵과 서류 몇 장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무대를 벗어나 진실의 벽을 향해 나아갑니다. 조작된 보고서, 사라진 CCTV, 그리고 남겨진 한 줄의 음성. 조심해, 아직 위에 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딸의 마지막 무대를 세상 앞에 다시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과연 모두에게 밝혀졌을까요? 공연장을 밝히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듭니다. 서울 도심의 오래된 문화회관, 그곳의 공기는 늘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박송이는 하얀 작업복 위에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무대 세트 앞에 섰습니다. 페인트통 옆에는 물감 자국이 말라붙은 붓들이 무심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페라 리허설을 위한 무대 도색이 진행되는 날이었습니다. 무대 감독 정태성은 무전기를 손에 쥐고 분주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조명 담당 신영호가 고개를 들며 조도 수치를 조정했고, 뒤편에서는 인턴 스태프 3명이 세트 일부를 옮기느라 허둥댔습니다. 송이는 무대 중앙에서 조명을 바라보며 색의 농도를 확인했습니다. 페인트가 말라가는 속도를 계산하듯 그녀의 손놀림은 정밀했습니다. 은은한 피아노 소리가 리허설홀에서 들려오자 송이는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성악을 전공한 사람만이 지닌 자신감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무대 뒤편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숨어 있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리프트 장치가 있었고 그 아래는 7미터 깊이의 공간이 뚫려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점검 중이라 붙어있던 경고 표지판은 사라진 상태였죠. 정태성은 조명 테스트를 위해 리프트 제어 패널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끝이 스위치 근처를 맴돌던 그 순간 송이는 뒤로 몇 발짝 물러섰습니다. 조명 각도를 확인하려는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그녀의 발끝은 무대 경계선 바로 앞에 멈춰 있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작업장 내부엔 리프트 내립니다라는 안내방송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기계음이 켜지고 무대 아래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송이는 뒷걸음질치다 바닥이 갑자기 사라진 듯 허공으로 몸이 기울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붓이 떨어지며 페인트가 공중으로 흩날렸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이 비명을 질렀고 무전기에서 정태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 리프트 멈춰.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송이의 몸은 7미터 아래로 사라졌고 무대 위엔 붓 하나만 남았습니다. 공연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달려가 비상벨을 눌렀고 누군가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바라봤습니다. 리허설을 알리던 피아노의 음은 그 자리에서 끊겨버렸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이 공연장 앞을 가르며 멈춰섭니다.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무대 위에는 페인트 자국과 부러진 붓, 그리고 떨어진 조명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무대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박송이는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리프트 아래의 좁은 공간엔 먼지와 철 구조물 잔해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 구급대원이 조심스레 맥박을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약하지만 살아있습니다. 라는 한마디에 주변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태성은 얼굴이 새파래진 채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신 경고했는데라는 말을 되뇌며 무전기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 송이의 팔에는
수행 라인이 연결되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그래프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긴급수술실로 그녀를 옮겼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는 간과 폐 손상, 다발성 골절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곧이어 혈압이 떨어지자 의료진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편 어머니 박은숙은 딸의 전화를 받지 않아 불안한 마음으로 공연장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도착하자 구급차가 병원으로 출발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름을 불렀지만 들리는 것은 사이렌 소리뿐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서 은숙은 의료진에게 매달렸습니다. 제 딸이 괜찮은가요?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같은 시각 공연장 안에서는 경찰이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안전요원은 기자의 질문에 작업자 부주의입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조명 담당 신영호는 벽에 기대선 채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누군가 CCTV는 확보했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는 여전히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그 빛은 텅 빈 공간만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병원 복도는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힌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의료진의 발소리만이 복도를 오갔습니다. 은숙은 의자에 앉은 채 손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허했습니다. 검은 천으로 덮인 장례식장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꽃 향이 공간을 채우며 사람들의 발소리를 삼켰습니다. 영정사진 속의 송이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이젠 세상에 없었습니다. 박은숙은 영정 앞에 서서 손끝으로 액자 가장자리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고 밤새 울음을 삼킨 흔적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학교 동기들과 교수들이 하나둘씩 들어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의 낮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은숙은 무표정한 얼굴로 인사를 받았지만 그 말들이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 왜 떨어졌을까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로 공연장 관계자 몇 명이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정태성도 그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향을 올린 뒤 아무 말 없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은숙의 눈빛이 그를 향했습니다. 왜 내 딸이 그렇게 됐나요? 떨리는 목소리에 정태성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 경고했는데 듣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빠져나갔습니다. 은숙은 숨이 막히듯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 말은 그녀에게 칼처럼 꽂혔습니다. 경고했는데 듣지 않았다. 그것이 아이의 마지막 기록이라면 진실은 왜 그렇게 다르게 들릴까? 송이의 친구 정혜리는 눈물을 훔치며 은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그건 아니에요. 리프트 내리라는 말 감독이 직접 했어요. 그 말은 혼란 속에서도 은숙의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그녀는 경찰 조서의 복사본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작업자 부주의라는 단어가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CCTV 음성 파일엔 경고음도 제지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은숙은 손으로 종이를 구기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건 거짓이에요. 밤이 되자 장례식장 바깥에 비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지만 은숙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영정 속 송이의 미소가 일렁였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죽음의 이유를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이른 새벽 박은숙은 낡은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앞에 놓인 노트북 화면에는 이메일 한 통이 떠 있었다. 영상 파일입니다.
조심히 확인하세요. 보낸 사람은 익명이었고 첨부된 파일명은 단 한 줄이었다. 공연장 내부 CCTV.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무대 위에서 작업 중인 송이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붓을 들고 세트를 점검하고 있었고 그 뒤편에는 정태성이 무전기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리프트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송이는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균형을 잃고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짧은 장면에서 경고 방송은 한 차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숨을 멈춘 채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눈앞의 화면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상을 복사해 USB에 담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관은 영상을 재생하며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집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증거로 쓰기 어렵네요. 그 말에 은숙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며칠 후 언론에는 짧은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무대 리프트 추락, 안전수칙 미준수로 결론. 단 2줄의 기사였고 아무도 그 내용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국과수에 영상을 감정 의뢰했습니다. 검은 봉투에 담긴 결과지는 단 한 문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작 흔적 없음. 그녀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담당 검사는 보고서를 덮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추가 증거 없이는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진실입니까? 사람을 죽인 게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녀의 외침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노트북 앞에서 다시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 속 리프트가 내려가는 순간을 수십 번 되돌려 봤습니다. 손끝으로 정지 화면을 따라가며 정태성의 입모양을 읽으려 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는 단 한마디가 보였습니다. 내려. 문화회관 5층 회의실, 저녁 7시. 회의실 창문 너머로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원형 테이블에는 극장 운영이사, 법무팀장, 무대감독 정태성 그리고 시청 문화예술과 담당자까지 4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두꺼운 보고서, 몇 권과 사고 경위서 수정본이라 적힌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운영이사는 손가락으로 서류 표지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건 단순 인터넷 안전 부주의 사고로 정리합니다. 공연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법무팀장은 이미 작성된 보고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안전지침 미이행 및 작업자 개인 과실 모든 문장은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 있었습니다. 정태성은 입술을 깨물며 말없이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CCTV 영상이 진짜였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면 자신뿐 아니라 공연장 전체가 무너질 것이었죠. 시청 담당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정도면 행정조사에서 문제 삼을 부분은 없습니다. 내부 조정으로 마무리하죠. 운영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태성은 펜을 쥔 채 머뭇거렸지만 결국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커피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문서가 오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봤던 리프트 점검 기록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기록엔 분명 제어장치 고장으로 수동운전 필요라고 적혀 있었죠. 회의가 끝나자 법무팀장이 작은 서류 봉투를 꺼내 정태성 앞에 놓았습니다.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겁니다. 곧 정리될 거예요.
정태성은 그 봉투를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그의 발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 시각 공연장 로비에서는 기자 한 명이 관계자를 붙잡고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사고 재조사 계획은 없습니까? 관계자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내부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말은 빗물처럼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뒤돌아서는 기자의 발끝에 미끄러진 전단지 한 장이 밟혔습니다. 추모 음악회 박송일을 기억하며 서울시청 앞 광장. 겨울비가 내리는 오후 회색 우산 아래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박은숙은 두꺼운 외투를 여며쥐고 손에 든 팻말을 높이 들었습니다. 팻말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지나는 사람들은 짧게 시선을 주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SNS에 그녀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비 오는 날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는 엄마. 그 문장은 순식간에 퍼졌고 시민단체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공연장 안전사고 재조사 청원을 준비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은숙의 눈에는 오랜만에 희미한 불빛이 비쳤습니다. 며칠 뒤 시청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서류 검토로만 진행되었습니다. 위원 중 한 명이 현장 점검은 제외합시다라고 말했을 때 은숙은 복도에서 그 말을 우연히 듣고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벽에 기대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다니던 예술대학에서 열리는 추모음악회에 참석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제자들이 송이의 노래를 부를 때 학생 한 명이 마이크를 잡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 리프트 고장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 말에 객석이 술렁였고 은숙은 몸을 굳혔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그 학생은 그녀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리프트 제어 장치 이상, 수동운전 필요. 송이의 사고 전날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가슴에 안고 바로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접수창구의 직원은 서류를 훑어보곤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소시효가 곧 만료됩니다. 절차상 곤란합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서류를 끌어안았습니다. 밤이 되자 시청 광장에 다시 불빛이 켜졌습니다. 은숙은 또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비에 젖은 팻말이 구겨졌지만 그녀는 고쳐들었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며 힘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송이야. 문화회관 지하 문서보관실.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서류가 한 장씩 파쇄기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리프트 점검 보고서라 적힌 폴더를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파쇄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는 일정한 리듬으로 종이를 삼켰고 그 소리만이 공간을 메웠습니다. 그 옆 책상에는 내부조사 종결보고서, 도장이 찍힌 봉투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문화회관은 다음 시즌 공연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정태성은 조용히 사직서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무대에 올라 텅 빈 조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조명이 켜지면 누군가가 노래하고 꺼지면 또 다른 사람이 지워지는 곳.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삭제되지 않은 음성 녹취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 내부 직원이 익명으로 언론사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공연장 내부 대화 녹취. 며칠 뒤 기자의 휴대전화로 낯선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녹취에는 이사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리프트 내릴 때 주변 확인 안 해도 된다. 시간 아까워. 기자는 이어폰을 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기자는 데스크에 보도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편집국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청이 후원 중인 공연장이야. 방송은 힘들겠어. 그 말에 기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보도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개인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 파일은 며칠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올라갔습니다. SNS는 잠시 술렁였지만 곧 허위 조작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뒤덮었습니다. 시청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무근이라 발표했습니다. 같은 시각 시민단체 계좌에는 후원금 입금이 끊겼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입을 닫는 사이 은숙만이 여전히 광장에서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빗속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무대를 지웠다면 나는 진실을 세울 겁니다. 밤이 깊자 공연장 정문에는 리모델링 공사 안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페인트 칠된 벽 아래로 누군가가 쪽지를 남겼습니다. 영상 원본, 복사본 존재함. 은숙은 그것을 발견하고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초겨울의 작은 공연장, 무대 위에는 검은 피아노와 흰 조명이 놓여 있었습니다. 객석에는 조용히 손을 모은 사람들, 그리고 맨 앞줄에 앉은 박은숙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송이를 추모하는 음악회였습니다. 조명이 켜지자 스크린에 송이의 생전 리허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송이는 밝게 웃으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공연장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은숙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이 조용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무대 뒤편에서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꼭 보셔야 할 겁니다. 봉투 안에는 USB 하나와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은숙은 공연장을 나서자마자 가까운 PC방으로 향했습니다. 모니터를 켜고 USB를 꽂자 폴더 하나가 열렸습니다. 파일명은 리프트 조작 로그와 현장 음성 2개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분명 정태성이었습니다. 조심해, 아직 위에 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리프트 작동음이 이어졌습니다. 은숙은 자리에 굳은 채 이어폰을 벗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언론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뒤 전국 뉴스에 리프트 추락사고 새로운 증거라는 제목이 걸렸습니다. 공연장 관계자들이 해명에 나섰지만 이미 여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시의 밤 시청 광장 스크린에 송이의 노래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그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이젠 무대가 무섭지 않아요, 송이야.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은 숨을 수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로 이 이야기를 세상에 남겨주세요.